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강연 읽은 시간. 최고의 강연을 내 것으로 만드는 확실한 방법. 신디 즈음. 네, 오늘은 두 번째 주제. 일과 시간입니다. 일과 시간. 당신은 지금 하는 일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일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고 몰입해 성취감을 맛보는 것은 삶의 질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다. 대부분 죽지 못해 일한다는 말을 달고 살지 않는가?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원하는 일을 찾고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왜 누군가는 많은 일을 해내고 누구는 패배감을 느끼는지, 뭘 해도 쉽게 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지,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바로 여기 그 답들이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누군가를 부러워하지만 말고 여기 있는 지식들을 적용해 이제 스스로 그런 삶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떻게 원하는 일을 찾을까? 높은 연봉의 공무원 못지않는 복지를 자랑하는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는 지은 씨. 앞만 보고 사느라 사춘기도 겪지 않았던 그녀는 30살이 넘은 이제야 제대로 된 방황을 겪고 있다. 정신없이 바쁜 사무실의 분위기 속에서 혼자 길을 잃은 느낌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자니 불쑥 이런 생각이 든다. 아, 어쩌지?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는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툴툴거리는 자신이 영 못마땅하다가도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느냐며 스스로를 다독인 지 벌써 5년째. 직장인 80%가 자기 일을 싫어한다는 뉴스 기사에 위로를 받다가도 한편으론 궁금해진다. 나머지 20% 사람들의 정체는 대체 뭐지? 나머지 20% 사람들의 정체는 대체 뭐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독자라면 스콧 딘스모어의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는 법이라는 강연을 추천한다. 그는 사람들의 숨은 열정을 되찾아 그들이 원하는 꿈과 직업을 이어주는 인생 설계 회사인 전설처럼 살아라의 창립자인데 그 역시 자신의 직업을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온대한 꿈을 품고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 포춘 500대 기업에 입사하지만 회사가 자신의 인생을 좀먹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2달 만에 퇴사에 충동을 느낀다. 아침마다 모니터에 머리를 쳐박고 싶을 정도로 심한 내적 갈등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는 워런 버핏이 남긴 문구를 읽고 회사 생활을 청산한다. 경력을 쌓기 위해 일을 하는 건 노년을 위해 섹스를 아끼는 것이다. 그리고 퇴직 후 4년 동안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의미 있고 기쁨을 주는 일을 연구한 끝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다. 과연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스콧 딘스모어의 강연을 영상으로 보면 그가 얼마나 열정과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인지 느낄 수도 있으리라. 그의 상기된 표정과 특유의 제스처는 트레이드마크라고 생각할 만큼 인상적이다. 마치 그의 열정이 모니터를 뚫고 나와 내 몸에 고스란히 흡수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인지 똑같은 강연을 반복해서 보는데도 볼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나 역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일에 대한 회의감을 넘어 공포를 느꼈다. 힘들게 공부해서 그토록 원하던 직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내게 지인들이 해준 조언은 거의 비슷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뭔 적성.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될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은 더 깊어졌고 직장 생활 10년이 넘어가자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쯤 스콧 딘스모어의 강연을 만났다. 그는 말했다. 열정 따윈 넣어두라는 식의 충고는 최악의 조언이라고. 그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람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일을 찾는 게 어려울 뿐더러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영원히 그 일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 즉 나를 전공하는 것 뿐이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일을 찾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어쩌겠는가. 스콧 딘스모어가 알려준 3가지 분석 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아래 퍼즐 조각을 살펴보자. 강점, 가치, 경험. 내가 사랑하는 일. 강점, 가치, 경험. 이 3가지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줄 퍼즐 조각이다. 이 퍼즐 조각들을 제대로 조합할 때 비로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정말일까? 속눈썹 치고 그의 조언을 일상에 적용한 결과는 놀라웠다. 아래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책을 쓰기까지는 이 3가지 퍼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강점 찾기가 가진 힘은 굉장했다.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강점 찾기를 먼저 해볼 것을 추천한다. 첫 번째 퍼즐, 나의 강점을 찾아라. 스콧 딘스모어가 알려주는 첫 번째 퍼즐은 강점 찾기다. 사실 그가 강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흘려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을 비롯해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강점 찾기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강점 찾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틴 셀리그만이 엘빙의 조건으로 꼽는 긍정적 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 중 몰입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강점 찾기다. 잘하는 활동을 할 때 비로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잘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없다. 정말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부족한 점을 파악하려 했던 체크리스트는 이제 잠시 치우고 뭔가를 했을 때 이게 진짜 나다운 것이라는 자신감이 드는 일을 생각해보자. 하는 동안 피곤하기는커녕 의욕이 솟구치고 하고 났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활동은 없었는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면 스스로를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에너지가 넘친다고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을 대표하는 5가지 특징이나 강점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마 잘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거의 대다수가 모르니까 말이다. 이걸 이미 잘 알고 있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벌써 찾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다면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천천히 출발해보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몇 달이 걸릴 수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스콧 딘스모어는 강점 찾기 2.0을 추천하는데
유료이긴 하지만 나 역시 추천하고 싶은 툴이다.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어 책을 사면 온라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굳이 책을 사지 않아도 갤럽 웹페이지에서 유료 테스트가 가능하다. 자신의 타고난 강점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다는 그의 말에 나는 주저없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25를 긁으며 생각했다. 꽁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가 팔랑거려서야. 그러나 속눈썹 치고 했던 이 테스트는 내게 기대 이상의 통찰을 주었다. 언뜻 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각각의 장점에 대한 설명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 보완할 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는 제법 긴 결과지였다. 결과지를 여러 번 읽다 보면 미처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개발자, 괴이나 경쟁, 공감, 공평, 관계자, 긍정성, 매력, 맥락, 명령, 미래지향, 복구자, 분석가, 사고, 성취자, 신념, 신중함, 연결성, 의사소통, 자기확신, 적응력, 전략, 조정자, 조화, 중요성, 질서, 착상, 책임, 초점, 최상주의자, 탐구심, 포괄성, 학습자, 행동주의자. 결과지는 위에 나열된 총 34개의 강점 중 자신에게 가장 맞는 상위 5개의 강점을 알려주고 각각의 강점별 특징과 이를 삶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들을 알려주는데 A4 용지로 무려 19페이지나 되는 분량이다. 나의 5가지 대표 강점 중 하나이기도 한 미래 지향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이러하다. 미래 지향, 특징,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를 그리며 내일을 향해 나아감. 본능적으로 시각적 사고를 함. 과거의 자신보다 더 나아지게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을 좋아함. 적용 전략. 당신의 비전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역할을 선택할 것. 예를 들면 스타트업, 기업 등. 당신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줄 청중을 구할 것. 당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세하고 생생하게 설명하고 단어를 신중히 선택할 것. 미래지향적 강점을 가진 친구나 동료를 찾을 것. 강한 행동주의자들과 파트너를 하면 좋. 상상력을 자극할 지식을 얻기 위해 관련 연구 및 기사를 꾸준히 읽을 것. 물론 테스트를 통해 5가지 강점을 아는 것 자체로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사실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점 찾기의 결과를 한 번 보고 던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경험해본 바로는 여기서 알려주는 많은 내용 중 실제 나와 가장 맞는 부분, 일상에 적용할 부분을 골라 다시 편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2 퍼즐과 함께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강점 찾기는 그 빛을 발한다. 2번째 퍼즐,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2번째 퍼즐은 가치의 우선순위 정하기다. 돈과 명예가 있는 화려한 삶을 원하는가? 소박하지만 화목한 삶을 원하는가?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가? 불안정하더라도 성취감이 있는 프리랜서의 삶을 원하는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를 포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좋은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진정 나다운 삶을 살 길은 요원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내가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했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질문들. 1,000억이 있다고 가정하자. 돈 때문에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만약 당신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당신이 타인에게 말하고 다니는 주제나 신념은 무엇인가? 서점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너, 가장 먼저 들춰보는 분야는 무엇인가? 기꺼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누구를 존경하는가?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는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인터넷 검색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을 검색하겠는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직업이 내 직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위의 질문들을 따라가면 자신이 신념으로 삼고 싶은 가치와 마주하게 된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깊이 생각해서 솔직하게 답을 적어보자. 2-3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답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건 얼마나 솔직하게 답을 했느냐이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물론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퍼즐이 중요하다. 3번째 퍼즐, 경험을 일상에 적용하라. 3번째 퍼즐은 경험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경험을 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순간,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 순간,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고민할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가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흘려보낸다. 자기 개발서를 읽고도 변하는 게 없는 이유는 바로 경험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불 속에서 진종일 뒹군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는가?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며 질투심을 느끼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알려줄 힌트다. 돈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도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저 사람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보자. 일기는 경험을 일상에 적용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어릴 적엔 일기를 쓰는 일이 무척이나 싫었다. 특히 개학 전날. 일기를 몰아서 쓰는 일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일기 쓰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왜 써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일기가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게 하는 결정적 열쇠라는 걸 알았다면 더욱 열심히 쓰지 않았을까? 물론 쓰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사소한 경험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느냐다. 실제로 스콧 딘스모어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누굴 만났는지, 누가 영감을 주었는지, 누구를 부러워했는지를 생각하고 기록하며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경험을 스스로에게 물었다. 삶의 모든 경험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 아니던가. 그러나 무엇이 인상 깊었는지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 좀 더 원하는 삶에 다가설 수 있다. 스콧 딘스모어의 강연을 들은 지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다니던 직장을 관두지 못했고 나의 사랑하는 일을 찾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나의 강점을 알고 몰입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활동들을 찾아
하나씩 해나가자 불안함과 답답함이 점점 옅어졌다. 이 책을 쓰는 것도 그 활동 중 하나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일상이지만 사실 많은 것이 변했다. 배움과 활동이 모여 결국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가 이 강연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처럼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말이다.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탐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굳은 결심이 있다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이유다. 경험을 통해 깨닫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알아가고 자신만의 가치를 정립하는 과정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자신만의 강점을 파악하고 몰입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자.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나 강연을 꾸준히 들으며 하루하루의 느낌이나 생각을 글로 적다 보면 사랑하는 일에 한 걸음씩 다가가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